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은 대한민국의 시니어 분들 그리고 곧 시니어가 될 모든 세대를 위한 아주 특별한 금융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점점 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마음 한편에 노후 불안이라는 그림자를 안고 계십니다. 내 통장에 돈이 있어도 급할 때 못 쓰고 막상 필요할 때는 복잡한 절차와 제도에 막혀 허탈한 경험을 하기도 하죠. 또 내가 평생 모은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자녀와 가족에게 물려줄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시니어 금융이 왜 더 중요해졌는지, 현실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꼭 실천해야 할 해결 방법과 미래 준비 전략은 무엇인지 상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거의 금융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 가족 모두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팁을 모두 드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라진 노후의 안전판, 시니어의 현실을 들여다보다.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불립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20명 중 1명을 넘고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고 있고 이분들이 바로 금융시장의 핵심 소비층,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세대가 앞선 세대와 달리 풍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 힘들게 일하며 착실하게 재산을 모은 이들은 평균적으로 전 세대 중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가구별 순자산 평균도 60대 이상 세대가 가장 높습니다. 부동산, 예금, 연금 등 다양한 자금원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수준도 올라가고 디지털 금융에도 친숙해진 세대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많은 자본력을 갖춘 시니어 세대조차 노후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안하고 의료비와 돌봄비 같은 필수 지출은 점점 커지며 주변의 가족이나 자녀들도 점차 경제적 독립을 이루자 언제까지 내 돈을 모아만 둘 수 있을까라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됩니다. 더구나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시니어들은 여전히 활동적이고 소비에 적극적이지만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나 상품 구조가 이런 변화에 빨리 발맞추지 못하는 현실도 문제입니다. 여전히 자산을 모으는 것에 머무르고 펼쳐 쓰는 것에는 소극적입니다. 시니어가 현장에서 겪는 진짜 금융 문제, 유형별로 살펴보기. 자, 그렇다면 실제로 시니어 세대가 금융 현장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고민들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3가지 케이스를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응급 상황에서 내 돈을 못 쓰는 문제입니다. 부모님 혹은 본인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중태에 빠져 급히 치료비나 병원비, 간병비가 필요하지만 가족들이 통장에 있는 돈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실명제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본인이 아니면 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원칙이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정말 억울할 정도로 큰 장벽이 됩니다. 법적 대리인 지정이나 한정 승인 같은 절차를 밟으려면 적어도 23주, 때로는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필요한데 의료비는 바로 내야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족이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두 번째는 휴면 계좌와 잠자는 자산 문제입니다. 젊을 때부터 성실하게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저축을 하다 보면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모든 계좌를 기억하고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은행이 생기고 자녀의 교육비나 사업 등의 이유로 계좌가 늘어나면서 깜빡 잊고 방치해버리기 쉽습니다. 전국 금융기관에 잠든 돈이 수십조 원에 달하고 대부분 제때 처리하지 못해 결국 가족들도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세 번째는 상속 절차의 복잡함입니다. 부모님이 평소에 가족끼리 너희만 믿는다, 이 돈은 아무 문제 없이 나누면 된다고 말씀하셨다 해도 실제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생각지 못한 각종 서류, 상속인간 분쟁, 절차 지연 등으로 가족의 화목이 깨질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한두 개 서류만 해서는 안 되고 해외에 있는 가족, 연락이 적은 형제 등으로 인해 상속이 수개월까지 미뤄지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시니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뱅킹 수수료 부담, 보이스피싱 같은 신종 범죄, 스마트 뱅킹 보안 등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할 이슈가 끝없이 생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에 대한 대비를 아직은 괜찮겠지 하면서 미루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시니어 금융 인프라의 현재와 미래 왜 변해야 하는가? 시니어 세대가 가진 이 많은 자산이 왜 필요할 때 자유롭게 쓰이지 못할까요? 근본적으로 금융시장 자체가 빠르게 변하는 고령화와 디지털 환경에 적응이 더딘 점이 큽니다. 은퇴까지는 저축, 투자 등 쌓는 금융이 전부였고 퇴직 후 단계에서 쓰는 금융에 대한 인프라는 아직 시작 단계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거나 국민연금, 예적금 등 안전자산에만 의존하는 포트폴리오가 일반적입니다. 퇴직연금도 실제 연금 전환 비율이 낮고 대다수는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금방 소진되거나 자산이 비활성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기 요양보험 시스템도 아직 미흡해 전체 노인 인구 중 10%만 대상일 뿐이고 나머지 90%는 요양비 부담을 고스란히 가족이 져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민간 금융권의 상품 및 서비스 혁신이 아직 상층 고객, 즉 초고 자산가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프리미엄 실버타운이나 VIP 자산관리센터 같은 솔루션은 있지만 실제로 가장 절실하게 금융 및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중산층 시니어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은 부족합니다. 정보의 비대칭, 준비 시점의 미루기, 그리고 가족 간 소통 부족이 이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은행은 이미 여러 안전장치와 혜택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고객 역시 주저하거나 미루는 사이 위급 상황이 닥치면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꼭 실천해야 할 노후 금융관리법 구체적인 셀프 가이드. 이제부터는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후 금융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첫째, 금융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은행에 방문해 미리 가족 중 2명 이상을 금융대리인으로 등록하십시오. 만에 하나 의사 결정 능력이 약화되거나 응급 상황이 닥칠 경우 대리인이 내 통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신분증, 인감, 대리인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지정 가능하고 이 제도를 통해 실제 위기에서 가족이 제때 치료비나 생활비를 마련한 전국 사례가 많습니다. 둘째, 통합계좌 조회를 최소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또는 대형은행의 통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과 잔액, 휴면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깜빡한 돈을 찾아 새로 운용한 시니어 고객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 추거래, 은행 변경 등 인생의 전환점마다 잊지 말고 한 번씩 점검하세요. 셋째,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해 가족 신탁 제도를 적극 검토하세요. 최근 국내 주요 신탁회사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상속 신탁 상품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가족 신탁은 내가 건강할 때 자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신탁계약서에 따라 가족에게 원하는 방식대로 자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망 후 복잡한 절차 없이 살아있을 때 지정한 대로 자녀에게 금액이 분배되므로 가족 간 불필요한 갈등과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각종 시니어 전용 우대 통장과 금융상품에 가입하기입니다. 다수의 주요 은행에서는 연령 조건을 만족하면 일반 예적금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 수수료 감면, 이체 한도 확대, 무료 자산관리 상담, 건강검진 서비스 등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나이에 맞는 금융상품을 직접 비교한 후 꼭 수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안 설정 체크와 보이스피싱 예방입니다. 최근 시니어를 노린 보이스피싱은 날로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안전송금, 알림 서비스, 송금 시간 제한 등의 보안 기능을 꼭 이용하시고 이상 거래 발생 시 가족에게 자동 알림이 가도록 설정해 예방하세요. 여섯째, 자녀와의 정기적인 자산 현황 및 상속, 돌봄 대화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돈 문제를 가족에게 먼저 꺼내기 꺼려 하시지만 막상 문제가 터진 다음에는 모든 가족이 스트레스와 분쟁에 시달립니다. 연 1회 정도는 전체 재산, 준비 현황, 향후 방향에 대해 가족 모두와 공유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미래형 시니어 금융 헬스케어, AI, 그리고 플랫폼 혁명. 이제 노후 금융도 과거처럼 첫 주가 상품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추세는 돌봄과 건강, 금융을 하나로 통합하는 융합 서비스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반 건강 모니터링과 연계된 보험 모습, 체크리스트에 따라 보험료를 자동 조정해주는 스마트 보험,
스마트워치로 의료비가 급작스럽게 필요할 때, 연금에서 바로 자금이 인출되는 연동 서비스 등이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또 요양시설마다 바이탈 체크, 낙상 예방, 디지털 응급 알림, 약물 복용 스케줄 관리 등 첨단 ICT 서비스가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금융사는 더 이상 단순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 시니어의 인생 설계, 관리자가 되어야 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각 고객의 데이터와 생활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가족 및 요양병원 등 돌봄 플랫폼과 시너지를 내는 컨설팅 모델이 확산되는 중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파트너십 모델을 적극 활용하고 기존의 성장기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시니어를 핵심 설계 고객군으로 재정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성공한 실제 준비 사례와 실천 순서. 실제 이런 준비를 통해 노후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한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시니어 여성은 평소에 통합계좌 조회, 시니어 우대 적금 가입, 금융 대리인 지정 등을 모두 실천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가족이 대리인 자격으로 금융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가족 신탁 제도를 활용해 상속에 관한 명확한 계약을 미리 설정해 두었습니다. 사망 이후 자녀들에게 복잡한 상속 절차를 남기지 않았죠. 오랜 시간 잠자던 계좌를 점검해 건강검진과 돌봄 서비스에 추가로 투자한 고객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실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늘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통합계좌 조회로 재산 현황 파악. 2. 이번 주 안에 가족과 상의 후 은행 방문, 금융 대리인 등록. 3. 주거래 은행 시니어 특화 상품, 수수료 면제 여부 확인 및 가입. 4. 스마트폰 금융 앱 보안 설정 강화. 5. 가족과 정기적인 자산 점검 및 상속 계획 토의. 6. 가족 신탁 등 전문 제도는 충분한 상담 후 실행. 이 6가지만 건강할 때, 판단력이 또렷할 때 미리 완수해 두면 위기 상황에서 헤매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꼭 전달하고 싶은 당부. 모든 금융 솔루션과 제도는 내가 지금 바로 실천할 때만 내 돈, 내 가족, 내 노후의 안전망이 됩니다. 나중에 해야지, 내가 더 나이 들었을 때 해야지 하다가는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준비는 일찍 할수록 더 큰 효과와 안정을 가져옵니다. 아울러 이런 정보와 경험은 나 혼자만 알지 말고 가까운 형제, 친구, 이웃, 부모님 등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과 대화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금융, 경제의 현실 문제와 최신 흐름, 그리고 실천 가능한 구체적 솔루션까지 풍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통장에 잠든 돈,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돈, 가족끼리 분쟁을 부르는 재산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지금 바로 시작해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더 깊은 통찰로 여러분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지혜롭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